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로직 애플리케이션 파트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 그 앞부분에 이런저런 라떼 토크를 많이 하는데요. 라떼 토크인 경우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일 때도 있죠, 사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 과목인지 다른 과목인지 언급했는데, 제가 라떼 토크를 아무리 이제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제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 때 공부를 했니, 또 혹은 놀았니, 과자를 사 먹었니, 당구를 쳤니, 게임을 했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유행이나 음악 스타일 이런 게 레트로, 뉴트로 이런 말로 제 앞세대나 제 뒷세대 혹은 제 세대 근처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 되돌려서는 안 되는 것,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2000년대 초반의 패션입니다. 여기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주민등록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일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전 드라마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예전 예능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옛날 모습이나 혹은 관련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혹은 유튜브에 단순히 추천이 떠서 찾아본 학생들은 그냥 예전이니까 촌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80년대 90년대 촌스럽지만 단정했던 그런, 좋게 봐줘서 이게 다시 레트로로 돌아왔을 때 이거 고전적인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패션들과, 여러분들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패션들과,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새 시대가 되면서 IMF를 극복하고 뭔가 좀 뉴 밀레니얼이 되면서 21세기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일본 문화, 미국 문화를 단순히 이렇게 베끼는 거를 좀 넘어서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짓거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유행하던 그 시기의 많은 문화적인 어떤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시도, 미화 잘했다. 다양한 시도들 중에 왜 패션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대중 패션, 사람들이 많이 유행하는 옷들이 한동안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기본적인 옷들, 그리고 거기서 한두 개 정도 제 마음에 드는 색깔이나 이런 걸 입는 정도지, 그렇게 패션에 어떤 조예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유행을 비켜갔습니다만, 그때 유행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도저히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처음에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들이고요. 이건 일단 요런 패션들, 이거는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윗도리는 요즘도 있는 그런 저지 스타일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디다스죠. 아디다스. 일단 카라가 좀 흔히 말하는 에바고요. 네, 카라가 정말 좀 심각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때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바지랑 신발 쪽입니다. 심각해요. 일단 바지가, 일단 통이 다 이렇고요. 저도 이때는 이랬습니다. 네. 일단 딱 붙는 바지라는 게 없었어요. 네. 유재석 씨가 늘 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딱 붙는 거 입냐고, 무한도전 보면은 쿠사리를 엄청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딱 붙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헤어스타일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이나 대학 초반에 남학생들이 멋을 부리는 게 지금이나 예전이나 촌스럽죠. 아,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패션은 그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스타일의 바지, 헐렁헐렁하고, 이게 도대체 면바지인지 뭔지, 이게 위에 어떤 스포티한 옷과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정한 셔츠나 남방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스타일의 바지.
저도 있었습니다. 와우. 네, 와우. 네.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손 올리는 게 많이 유행했는데, 이거 사랑니 뽑았다고 했었죠. 이것도 흔한 스타일은 아니고 좀 극단적인 스타일이고, 아마 요즘으로 치면 뭐 스타샵 뭐 이런데 여러분들 시내 그 사진관, 그 이미지 사진 찍는데 가서 가발 쓰고 찍은 거예요. 이건 뭐 자기 머리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첫 번째 사진이랑 비슷한데 왜 이런 걸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런 약간 만화 같은 옷들이 생각보단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들도 웃기다고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엄청나게 많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약간 요런 스타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걸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조인성 씨가 데뷔했던 장나라도 있었고 뭐 저기 박경림도 있고 막 이랬던 논스톱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대학 생활을 소재로 한 MBC의 시트콤이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컬러풀한 옷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색의 배색, 뭐 어떤 균형감, 뭐 톤앤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겁니다. 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나의 화려한 컬러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죠. 네, 저는 이 정도 컬러감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컬러감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만, 교복 뭐 이렇게 늘려는 고등학생이 맞고,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나옵니다. 요 뒤에 이런 풍경이 뭐 지금도 뭐 시내에 뭐 이런 전선들 널려 있고 이렇게 대책 없이 큰 간판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와우, 이거, 와우, 보이죠? 바지, 신발, 벨트,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와우. 약간 작은 듯한 재킷. 요즘 약간 작은 듯한 재킷이 유행하잖아요. 다시 안에 그 티랑 티에 이제 목 부분이나 손 소매가 좀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약간 달라붙는 재킷들이 또 유행하는데, 제가 그걸 약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물론 이 패션과 똑같진 않고 좀 이렇게 많이 그 정돈된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이 감각 때문에 제가 그걸 좀 견디기 힘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슬슬 감이 올 건데, 와우. 네. 뭐 아시는 분들은 피식대학의 그 빠준 형님, 이 그 동대문 옷 파는 캐릭터로 또 나오잖아요. 네. 거기 그 캐릭터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와우. 이 쉐기컷은 사실은 이거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흔치는 않았어요. 이건 좀 노는 친구들 얘기고, 위에 저 패션은 꼭 노는 친구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중에도 멋 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이 싫어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암울하다는 거고요. 이런 이런 쉐기컷에 염색하고 이런 그 체인 같은 거 목에 두르고, 이런 패션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특이죠. 슈퍼주니어 이특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지경이었던 거죠. 이 잘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입으니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사라진 그, 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초신성. 네, 일본에서 한국보다 좀 더 인기 있었던 초신성이나 블랙비트라는 그룹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적었는데 다른 거 있으면 또 찾아볼게요. 진짜 심각했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할 정도로, 네, 정말 그 전설의 짤이 있는데, 그 네. 아 찾은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까지는 아까 본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즘 다시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KCM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가슴골과 이 비니를 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 났죠. 가운데 친구랑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깔끔해요. 요것만 제끼면. 하지원 씨가 이제, 네, 가수 대신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절이고요. 네, 뭐 하여튼 찾아보시면 있어요. 다 이러고 오진 않았어요. 이만큼 노출할 만큼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없었고, 다만 아래쪽 패션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까진 않더라도 약간 밴드가 보이는, 남자고 여자고 저게 밴드가 보이는 게 유행이긴 했습니다. 볼레로. 볼레로 얘기해야지, 볼레로.
그 안에 이렇게 블라우스 위에 이렇게 하나를 겹쳐 있는 요걸 이제 볼레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꼭 잠글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걸치는 게 흰색이 제일 많았고요. 흰색, 검은색이 많. 이게 미친 듯이 많아. 미친 듯이 유행했어요. 이게 4, 50대 어머니들이 입는 게 아니고 이게 20대가 입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송혜교가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입은 겁니다. 이게 폭풍 인기였어요.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송혜교가 입어도 왜 이런가 싶죠, 여러분 지금. 네. 자, 현빈. 아, 가슴골 까고 이 목걸이 정체불명의 이 주렁주렁 이게 아주 당연한 코드였습니다. 네. 와우. 어우, 글래머죠. 네. 은은한 목걸이 난리 납니다. 안경. 네. 그리고 이제 얘기 나와야 되는 게 심지어 시상식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지통은 이 통이에요. 그리고 줄무늬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고요. 볼레로 또 나오죠. 볼레로나 조끼 이렇게 어깨를 덮는 스타일. 아, 아까 그분 또 나오죠. 아, 조인성. 네, 당대의 이 꽃미남을 이렇게 입힌 거예요. 왜? 이게 멋있으니까. 오른쪽은 약간 좀 그 당시로도 오바일 수도 있지만 왼쪽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겹쳐 있고 말도 안 되는 허리띠를 차고. 예. 그래서 여기 이분의 코멘트 100% 동의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저 시대 패션은 유행할 기미가 안 보여요. 유행해서도 안 되고요.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걸 따로 뭐 길게 뭐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도저히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찾아보시면 뭐 그 시상식 사진 같은 거에서도 2000년대 초반은 정말 답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아, 예, 정말 요거 딱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시상식인데요. 이게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조인성 씨 베스트 드레서. 당시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게 베스트 드레서고요. 이 시상식의 월스트 드레서가 류승범 씨입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바지 접어 입고 양말 안 신고 스니커즈로 마무리했다고 워스트 드레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패션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사람들, 뭐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나름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유승범 씨가 이때 뭐 은은한 뭐 피치 색깔이나 뭐 이런 베이지 색깔 이런 전통적인 수트 색깔이 아닌 수트를 입고 이렇게 스니커즈로 마무리하는 스타일을 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헤어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 샥이 넣어주고 뽕 넣어주고 스카프 스카프 아닌 목걸이 둘러줘야 되고 버클 이따만 해야죠. 네, 버클이 손보다 커야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시상식이라서 이제 팬티 밴드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끈이 이만큼 보여야 되고 그 위로 이렇게 재킷이랑 바스트가 이렇게 베스트 부분이 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 네, 바지는 딱 달라붙으면 안 되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 주름 잡혀줘야 되고 턱이 있어야 되고 난리 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까 말한 송혜교 패션. 이 볼레로 끝도 없는 볼레로. 무조건 어깨에 하나씩 걸쳐져 있죠. 무조건 겹침 레이어드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다행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게 진짜 여성 잡지의 스타일 팁이었어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거. 살벌합니다. 네, 계속 말하지만 볼레로. 네,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 뭐 여대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한창 유행하는 잘 팔리는 브랜드의 런칭 쇼 같은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길거리 모습인데 색감 컬러감 죽이죠. 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컬러감. 네, 진짜 지금 90년대가 유행하는데 이게 슬슬 이제 이 시대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행이지만 제가 그때 돈도 없었고 뭐 유행에도 무지했고 패션 감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 정도를 못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고요. 네. 좀 더 따라갔으면 뭐 지금도 사진을 별로 안 남겨놨지만 사진을 다 불태워야 되는 그런 사태에 빠졌을 겁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뭐 따로 아예 클립으로 만들려다가 그냥 뭐 강의에 넣었어요. 나중에 뭐 혹시 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따로 공개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시기. 다시 봐도 소름 돋네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죠. 네, 앞에서 이제 로직을 서킷으로 뭐 게이트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걸 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킷으로 그려진 걸 로직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뭐 그냥 같은 거니까, 네, 같은 거니까 아까 이미 봤어요. 그래서 한번 심플리파이를 해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를 한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린 게 아까 위에서 그린 걸 봤더니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0010이라는 걸 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not p and q랑 같아요. 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심플리파이를, 물론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원래 식이 p exclusive or q에다가 not q를 and를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계산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계산해 가지고 뭐 이거를 원래 정의대로 막 풀어 가지고 이만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exclusive or 들어간 건 그렇게 알지브레이크하게 풀어서 예쁘게 잘 정리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데, 결국은 당연히 똑같이 되는데 한참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먼저 그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먼저 그리면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어요? 0010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 이 R이 어떤 경우에 true입니까? R이 1이 됩니다. 언제 1이 되나요? 요 경우에만 1이 되죠. 그러니까 P는 0, Q는 1일 때만 1이 됩니다. 따라서 요 두 조건이 만족되면은 1이 된다. AND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P가 0이란 얘기는 not P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줄을 우리가 다르게 쓰면 not P이고 and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not P가 0이란 얘기는 not P가 1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Q가 1이란 얘기는 뭐 그냥 Q죠. 그래서 not P와 Q가 모두 1인 경우에만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심플리파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지브레이크로 계산을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뭐 해볼 학생도 없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인풋 아웃풋 테이블만 보고 1인 지점이 여기 있네? 그럼 이걸 쓰자. P가 0이니까 not P는 1이겠네. 그리고 Q네. 요 경우에만 1이 되니까 R은 이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출력을 갖는 걸 원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신호랑 여기서 나온 신호랑 짬뽕해서 AND로 해서 R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논리적으로. 뭐 현장에서 쓰는 뭐 자판기든 무슨 기계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걔가 인풋 아웃풋 테이블로 그렸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야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뭐 고장도 덜 나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나중에 뭐 다른 걸 덧붙이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또 테이블로 로직을 바꾸는 걸 볼 텐데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잠깐 도망가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서 보시면 이번에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 일단 이 부분을 좀 가리고 이 부분을 일단 잠깐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뭐 여러분들은 보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봤더니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Q 그러니까 PQ가 인풋 아웃풋 테이블에서 111방 0100 이렇게 4개가 나올 때 4가지가 나오죠. 그랬을 때 아웃풋 결과 R이 1010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 1, 요 경우에 1입니다. 그럼 이거를 로지컬 익스프레션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뭐 부울 대수로 표현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로지컬로 표현해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저는 이왕이면 똑같으니까 부울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줄은 둘 다 1이어야 1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P 곱하기 Q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나P, 그러니까 P바, 그 다음에 Q는 1이잖아요. Q예요. 그러면 R 값은 이 경우에 이게 만족되면 1이 되거나 이게 만족되면 1이 돼요. 그럼 이거 혹은 저거니까 두 개가 OR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적은 게 이겁니다. P and Q거나 not P and Q 두 개가 OR로 연결된다. 그 두 가지 경우에만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적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강의 자리에서 보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싹 지워서 보면 각각의 각각의 줄을 요 PQ에 대한 조건으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선택이 되건 안 되건.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1, 1이니까 P and Q예요. P와 Q가 모두 다 1인 경우. 두 번째 줄은 P는 1이고 Q는 0이니까 not Q예요. 세 번째 줄은 not P이고 Q입니다. 네 번째 줄은 not P이고 not Q인 경우죠. 자, 그 중에 실제로 선택되는 건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첫 번째, 세 번째 줄이니까 P and Q와 not P and Q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선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반드시 뭐로? OR로 연결이 돼야 돼요. 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R 값은 1을 가지니까. R 값은 요 경우에도 1을 가지고 요 경우에도 1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게 만족되거나 요게 만족되면 1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R로 연결해야겠죠.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제가 방금 아래에 쓴 것처럼 위에 잠깐 다시 쓰자면 PQ 플러스 P바 Q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불 익스프레션이든 로지컬 익스프레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P 앞부분 말고 뒤쪽 부분이 and Q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디스트리뷰티브 로우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써서 and Q를 묶어버리고 앞쪽을 남기면 P랑 not P를 가운데 남아있는 OR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P, OR, not P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true죠. 네, 그래서 그냥 true가 됩니다. 그럼 true랑 Q랑 and로 묶었으니까 그냥 Q죠. 그죠? 네. 그냥 Q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냥 Q가 된다는 거는 확인해보면 여기서도 그렇죠. 그냥 Q만 1이면 얘도 1인 그런 놈이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규칙으로 정리하면 되게 단순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면 오른쪽에 나타난 문제는 또 조금 달라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한테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P와 Q가 있고 뭐 P와 Q의 인풋 값은 역시 네 가지가 있죠. 1110 0100. R이 1110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다 OR로 연결을 하느냐? 물론 그래도 되죠. 물론 그래도 되는데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R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R이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not R을 쓰면 어떻게 돼요? 0 0 0 1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생각하는 접근법을 그렇게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요 경우에만 1을 갖는 놈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따라서 not R은 마지막 경우에만 1이 되는 거니까 not P이고 and not Q일 때 1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형태 보고 1110이니까 어떤 건지 이미 여러분들은 인풋 아웃풋 테이블 많이 봐서 익숙해서 눈치채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변의 not을 취하면 not 때문에 이거 지워지고요. 얘는 not을 취하고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냥 쓰죠. 요걸 드모르간을 쓰면 바깥으로 not이 하나 더 나오고 P, OR, Q 이렇게 되겠죠. 드모르간을 쓰면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P, OR, Q가 된다. 뭐 우리가 다 알듯이 1110은 P, OR, Q가 맞죠. 따라서 R은 P, OR, Q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테이블로부터 즉 내가 요런 입력값일 때는 요런 결과값이 나오는 로직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걸 로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
이걸 로직으로 도대체 어떤 논리적인 식을 만들어야지 이 입력값에 대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걸 내가 실제로 만들 수 있냐, 프로그램상에서. 그럼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and or not 가지고 이걸 구성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간다. 지금 여기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쉽지가 않죠. 이 파트가 제가 뭐 새로 이렇게 좀 준비하기도 했고, 뭐 교재에 따라서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응용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네, 넘버 시스템 앤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그 로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숫자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컴퓨터가 숫자를 계산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개념이 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체계 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의 진법은 데시멀이죠. 데시멀. 데시멀은 십진법이라는 뜻입니다. 십진법. 데시멀 레프레젠테이션은 d 곱하기 n의 십승 각 디짓. d는 이제 디짓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디지털 할 때 디짓입니다. 그래서 10의 n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람 손이 뭐 발가락도 그렇지만 10개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다른 진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사람 손이 8개였다면, 손가락이, 혹은 뭐 엄지가 영 불편해서 이제 8개만 썼다면, 혹은 손가락이 12개거나 16개였다면 16진법, 8진법, 뭐 12진법 이런 것들을 썼을 겁니다. 실제로 12진법을 쓰게 된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년이 12달이고요. 사람들이 달이 이렇게 동그래졌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이제 금음달이 돼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게 12번 변하면 다시 똑같은 계절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을 때, 그 12번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신비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지식을 우리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서 이거에 따라서 계절이 다시 돌아오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고 되게 초기에 가진 되게 중요한 지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걸 썼겠죠. 12진법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우리가 뭐 한 다스라고 부르는, 영어로 dozen이라고 불리는 거에 12가 실제로 쓰입니다. 12 단위로 아직도 뭔가를 계산하는 그 습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뭐 한 달 때문에 12를 쓰기도 하고, 시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가 뭐 10시간이나 20시간이 아니고 12시간씩 두 번 24시간으로 돼 있죠. 이거 실제로 하루를 뭐 이렇게 100시간 이렇게 고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래서 12에다가 5를 곱하면 60이에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 362일이 1년이기 때문에 대충 그런 식으로 60진법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은 60초고 이런 식으로 60진법을 써요. 수메르에서 실제로 60진법을 썼고, 그게 우리 주위에 아직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방금 말한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60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습관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잘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이런 진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것들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말을 하려니까 준비를, 이거 메모를 미리 안 해놓고 와가지고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10진법 외에 다른 걸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 8진법이면 9랑 10이라는 걸 안 쓰면 되지만, 그러니까 9랑 10이라는 숫자를 안 쓰면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8이라는 숫자도 안 쓰죠. 8진법이면. 16진법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더 많이 만들었겠죠.
12진법일 때도 그랬고 더 그거에 맞는 숫자를 만들어 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거에 맞는 어떤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냈을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16진법 쓸 때는 9 다음에 10이 아니고 이것도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A, B, C, D, E까지 씁니다. F까지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컴퓨터 게임할 때 뭔가 능력치를 조작을 하려면 치트를 써서 능력치를 조작하려면 그 데이터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데이터 파일이 저렇게 16진수 코드로 돼 있어서 헥사 코드라고 부르는데 16진수가 영어로 헥사데시말이 있거든요. 헥사데시말. 네. 데카가 그 라틴어로 10이란 뜻이고 헥사가 6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16. 그래서 16진수입니다. 옥토퍼스의 옥토가 8이고요. 네. 그래서 16진수 그 표에서 막 FFE 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숫자인 거예요. 15, 14, 9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또 2진수나 10진수로 변화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값인지 알아내야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쓰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진법의 세계가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우리가 10진법을 쓴다는 거예요. 10진법이 뭐 다른 진법에 비해서 뭐 월등히 좋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10진법은 참고로 소수 프라임 넘버 2와 5가 베이스가 되는 진법이고요. 8진법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8진법이나 16진법은 베이스 프라임 넘버가 2 하나밖에 없거든요. 8은 2의 3승이고 16진법은 2의 4승이죠. 그래서 8진법이나 16진법은 2진법 바이너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굉장히 쉬워요. 뭐 잠시 후에 잠깐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데시멀 리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법입니다. 5049 5049 하면 5000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 5가 그냥 5가 아니라 10의 3승. 그러니까 5에다가 1000을 곱한 거란 뜻이고 0은 없지만 10의 제곱 100이 곱해진 거고 4에다가 10의 1승 9에다가 10의 0승 여기 1이죠. 이렇게 곱해진 것을 우리가 그냥 별 표시 없으면 10진법 5049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실제 진법에 상관없이 정확한 숫자를 알려면 오른쪽처럼 풀어서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오른쪽처럼 풀었어도 이미 10이라는 걸 10진법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진법으로 보면 만약에 2진법 27 다른 진법으로 표현된 숫자는 뭐 27 이렇게 읽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20이 아니니까 27이라고 있습니다. 2진법 27은 이걸 이건 지금 10진법이군요. 당연히 2진법에 7이 없겠지. 죄송합니다. 27 10진법으로 된 27을 2진법으로 바꾸면 11011이 되죠. 11011.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바꾸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그게 익숙해서 1, 2, 4, 8, 16, 32 이렇게 있으면 27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놈을 일단 정해요. 그럼 이제 10일 남았죠. 그 다음 얘겠죠. 그러면 16, 8 더하면 24죠. 24면은 3이 남았네요. 그럼 얘랑 얘죠. 그럼 이제 뭐야 이거. 그럼 밑에서부터 적으면 1, 1, 0, 1, 1. 그래서 밑에서부터 적은 거죠. 1, 1, 0,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이게 편하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10진법을 2진법으로 데시멀 투 바이너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웁니다. 제가 오른쪽에 표를 만들어 놨죠. 103 디비전 나누는 거 나머지 혹은 그렇게 되면 디비던드 나눠지는 수 디바이저 나누는 수 하면 103 나누기 2는 51 더하기 1이죠. 그죠? 2 곱하기 51하면 102니까 1이 남죠. 그럼 51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또 하면 2 곱하기 25에 플러스 1이죠. 또 25를 또 나누고 그럼 2 곱하기 12에 플러스 1이고 12는 나누게 하면 몫이 6이고 나머지 0이고 6은 3으로 몫을 가지지만 또 0이 나오고 3은 몫이 1이고 플러스 1이고 1은 몫이 0이고 1입니다. 더 이상 없죠. 뭐 아니면 1일 때 끝내도 되긴 한데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쭉 적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00 111 이렇게 됩니다. 1100 11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바꾸는 건 이렇게 가능하죠. 이진법에서 십진법으로 하는 거야 뭐 그냥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첫 번째 자리는 1, 두 번째 자리는 2, 4, 8, 16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팔진법 이런 거는 그 쉬운 거 자체가 팔진법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볼 일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팔진법이면 팔진법 하나하나는 뭐 이건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팔진법 하나하나는 각각 이진법 세 자리에 완벽하게 대응이 돼요. 예, 십진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진법 3개는 1, 2, 4니까 이게 이진법 3개가 값을 0에서 최대 7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팔진법 숫자 하나도 값을 0에서 7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301 팔진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진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이 301 팔진법이면 1을 이진법으로 쓰면 001이겠죠. 0은 000일 거고 3은 011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011, 000, 001 이게 팔진법 301을 이진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되게 길었잖아요. 얘를 팔진법으로 나타내는 거? 얘를 팔진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죠. 16진법도 마찬가지죠. 16진법은 4개씩 끄는데.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진지하게 다루진 않는데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3자리씩 끊으면 돼요. 네. 111, 1, 2, 4죠. 1, 2, 4, 7입니다. 100, 1, 2, 4니까 4입니다. 1, 1. 팔진법 1, 4, 7입니다. 요거는 팔진법으로 1, 4, 7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법, 팔진법, 16진법은 서로 변환이 너무나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진법은 이진법으로 어떨 때는 3자리로 표현 가능한데 어떨 때는 4자리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딱 대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진법 1010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 4-5자리 쭉 적어보시고 그걸 10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고 또 10진법 숫자 아무거나 한 2자리 정도면 충분해요. 아주 커봤자 3자리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번 학기에 연습할 때는 3자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진법으로 바꾸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부터 좀 필요해서 그래요. 네, 애플리케이션 파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파트도 분량이 그렇게 강의 자료 보시면 작지가 않죠. 그래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가 빨리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진도 빨리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들을 실제로 응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능숙한 그런 선생님이 되면 그때는 뭐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짧게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유튜브든 카톡이든 메일이든 구글 클래스룸이든 뭐 어디든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질문을 혹시 제가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답변이 없으면 뭐 한 일주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봄을 좀 만끽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많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따로 잠바 재킷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외투를 하나 입고 있긴 하지만 실내라서 기본적으로는 좀 훈훈한 날씨입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굉장히 훈훈해서 날씨가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지만 잠시 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깨달았죠. 내가 그럴 수 없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라떼 토크 밑에 자막이 있지만 아까 뭐 잠깐 라떼 토크를 하긴 했는데 또 오늘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라떼 토크 할 게 좀 나오긴 했어요. 옛날 전자제품에 대한 거였는데 뭐 여러분들은 근데 그 전자제품을 봐도 아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뭐 공감을 할까 싶지만 네, 다음에 또 뭐 시간이 된다면 네, 전자제품이나 뭐 제가 좋아했던 어떤 기계들에 대한 라떼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떼 선생님의 옛날 선생님의 이산수학 강의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질문과 뭐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